섹션 2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의 크기가 B가 4cm, H가 5cm이고 길이가 1m인 직사각형 단면에 영광봉제의 인장하중이 작용을 하여 축 방향으로 0.5mm가 늘어났다. 이 봉제에 축적된 에너지는 얼마인가? 단 종탄성계수 2는 2.1 곱하기 10의 6승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문제는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축적된 에너지, 탄성 에너지를 구하라 이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봅시다. 단면의 크기가 BH가 이거다. 그럼 단면적 A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래서 BH가 바로 단면적이니까 4 곱하기 5에서 20cm 제곱. 이게 단면적이 되겠죠. 단면적. 그 다음에 길이가 1m죠. 1m. 길이가 L이. 자, 지금 뭘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까? 센치로 가는 게 가장 좋죠. 그럼 1m니까 100cm 이렇게 되는 거죠. 100cm에. 그 다음에 인장에 의해서 작용해서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늘어났다? 변형률이 얼마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0.5mm가 늘어났으니까 0.05cm가 늘어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단위를 일단 통일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면 간단합니다. 이 봉제에 축적된 에너지니까 지금 보니까 인장하중이죠. 인장하중.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탄성 에너지를 하면서 수직하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가 있고 전단하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수직하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가 인장하중과 압축하중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니까 수직하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수직하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 어떻게 됐었습니까? U는 2분의 1의 P의 람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람다 값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어졌죠.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구해야 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지금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하중을 모르죠. 하중을. 그죠? 자, 그럼 하중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후쿠의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시그마는 2 입시론이다. 그죠?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응력은 또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게 있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와요? A분의 P에 2 입실론 이렇게 되죠. 하중 P는 어떻게 될까요? 하중 P는 A 2 입실론 이렇게 되겠죠. 하중이.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지금 보니까 면적이 요거죠. 요거. 20cm의 제곱 곱하기 2가 얼마입니까? 2.1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입실론은 얼마예요? 입실론은 0.05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P가, 하중이 P가 얼마가 나옵니까? P가, 하중이 약 21,000kg이 나옵니다. 21,000 kg. 이렇게 됩니다. 21,000kg.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U는 2분의 1에 곱하기 21,000 곱하기 얼마? 0.05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525 kg 센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면 또 될까요? 어떤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U가
2분의 1의 P의 람다잖아요. 그죠? 람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후크의 법칙에서 시그마는 2입시론이다. 그죠? 야, 응력은 A분의 P다. 이러죠. 그럼 A분의 P를 집어넣고 2에, 자, 변형률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 길이당 늘어난 길이 람다. 올리고 합니까? A 람다의 PL. 이렇게 되죠. PL. PL. 그러면 우리가 람다는 어떻게 돼요? A2분의 PL이다. 이렇게 되죠. PL.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죠. 이렇게. 그러면 U는 2분의 1의 P에 A2분의 PL 이렇게 되잖아요. 자, 다시 얘기해서 U는 2A2분의 P제곱 L이죠.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요 식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P는 아까 여기 후크의 법칙에서 P는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요 P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P제곱에다가. 그럼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에 곱하기 A가 얼마입니까? 20이죠. 20. 그죠? 4, 5, 20. A가 요거니까 20에다가 2는 2.1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는 2만 1000에 제곱에 곱하기 L이 얼마예요? 100이죠. 100. 이렇게 계산을 해도 U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가 나옵니까? 525kg 센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같은 맥락이죠. 맥락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의 크기가 A가 20cm, 길이가 50cm인 프렌지에 붙인 봉제가 있다. 추의 무게가 W가 10, H가 20cm에서 자유낙하를 시켜 프렌지에 충격을 주었을 때 프렌지에서 발생하는 충격 응력과, 그죠? 충격 응력과 프렌지에 발생한 요 충격 응력하고 그 다음에 추의 무게에 프렌지에 발생한 정응력, 정적 응력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정응력을 얘기하죠. 정응력 시그마 제곱을 얘기하는 시그마 제로를 비교하라. 단 종탄정제수는 이렇게 됐다. 자, 저 문제를 보니까 충격 응력에 대한 문제죠. 충격 응력에 대한 문제.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충격 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공식을 유도를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격 응력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충격 응력. 상단을 고정을 시켜서 여기서 우리가 임장으로 당겼을 때, 자, 여러분들한테 그때 뭐였죠? 이 H는 낙하할 때의 높이죠. 낙하할 때. 높이. 그 다음에 이 L은 프렌지까지 거리. 그 다음에 하중 이렇게 됐고. 이건 누름량이었고요.
이렇게 됐죠. 요거는 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격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저렇게 드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걸 떨어뜨리기 전에, 무게를 떨어뜨리기 전에 응력은 우리가 시그마 제로로 봤죠, 그때. 요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정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만히 있을 때의 응력이다. 아직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의 응력. 그 다음에 람다 제로라는 건 뭐였습니까? 2분의 시그마 제곱의 L이다. 요건 바로 뭐였었어요? 정하중에 의한 느름량이었죠. 정하중에 의한 느름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는 요게 바로 충격응력입니다. 충격응력.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그 다음에 람다는 충격에 의한 누름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그죠? 요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그때 드리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충격 응력을 구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한 게 있었습니까? 자, 오차가 첫 번째, 오차가 발생하는 충격 응력, 발생하는 충격 응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충격 응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충격 응력을 우리는 암기를 하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차가 발생하는 충격 응력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차가 발생하는 충격 응력을 한번 보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위에서 이 무게를, W라는 무게를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뭐가 발생을 해요? 위치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위에서 밑으로 던졌으니까. 그러면 던지는 순간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WH가 올 때는 바로 뭐가 됩니까? 요거는 위치 에너지죠. 근데 얼마만큼 변형이 생겼어요? 느름이 람다만큼 변형이 생겼죠.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위치 에너지는 W의 H 플러스 람다만큼 떨어진 거죠. 지금 위에서 던졌을 때 WH인데 요만큼 변형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H 플러스 람다가 되죠. 이걸 1번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는 순간에 충격에 의해서 누름도 생겼지만 이 재료 내에 뭐가 생긴다? 탄성 에너지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U는 2분의 1의 P의 람다. P의 람다. 이게 생기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쓰자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시그마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P는 시그마 A.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후쿠의 법칙을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후쿠의 법칙을. 그죠? 그래서 시그마는 2의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람다. 그럼 람다는 2분의 시그마 L.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었어요? U는 2분의 1에, 그죠? 시그마 A에, 그 다음에 2의 시그마 L. 이렇게 됐죠. 그래서 U는 2의 시그마 제곱의 AL이다. 요거를 이 식으로 보자. 이렇게 했죠. 그때.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걸 갖게 놨었죠. 그죠? 1과 2를 갖게 놨더니 어떻게 돼요? 1은 뭐 했었어요? W에 H 플러스 람다에다가 그 다음에 2에 시그마 제곱의 AL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AL에, 그죠? AL에 2W의 H 플러스 람다다. 자, 고로 시그마는
루트에, 그죠? 제곱이었으니까 AL에, 그죠? AL에 EEW에 H 플러스 람다다. 그래서 요 식이 나왔죠. 요 식. 요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요 식이 오차가 발생하는 충격 응력 값이 바로 요 값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충격 응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충격 응력을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충격 응력을 보죠. 충격 응력.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바로 그냥 공식에다 놓고 풀으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충격 응력이라는 게 뭐다 하는 개념적인 거를 앞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는 뭐냐. 머리에 개념적인, 충격 응력의 개념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문제도 쉽게 풀리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충격 응력은 또 어떻게 되면 똑같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똑같이. 위치 에너지는 뭡니까? P 위치 에너지는 W에 H 플러스 감마. 요걸 일식. 똑같죠? 그 다음에 아까 탄성 에너지는 그대로 탄성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제곱의 AL이다. 이거 이식이죠. 갖다 놓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과 2식을 똑같이 놓고 풀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2의 시그마 제곱의 AL. 그죠? 그 다음에 W의 H 플러스 람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충격 응력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L에. 그죠? 그 다음에 2의 W의 H 플러스 람다다 이렇게 되죠. 아까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죠? 오차가 발생할 때의 충격 응력 값은 바로 적어 있었어요. 아까. 자, 근데 아까는 람다 값, 이 누름량 값을 어떻게 했어요? 고려를 안 했었죠. 근데 오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 충격 응력에서는 람다 값을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람다 값은 뭐를 고려를 해주냐 이거죠. 후크의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보죠. 시그마는 이입실온이죠. 이입실온.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는 자, 요거 변형률은 뭐예요?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시그마 L이 되죠. 요거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자 이겁니다. 정확한 걸 충격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걸 이쪽으로 한번 와보죠.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제곱은 자 AL에 그죠? AL에 W에 H 플러스에 자 람다 대신에 요걸 넣는 거죠. 2의 시그마 L이다. 2의 시그마 L이다.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쓰게 되면 시그마 제곱은 AL에 EWH에 그죠? 플러스에 E 없어지니까 E의 W의 시그마 L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얘기하면 시그마는 루트의 AL에 그죠? EE에 WH 플러스 EW 시그마 L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L을
자, AL을 A로 보자. 그 다음에 EEWH를 B로 보고, 그 다음에 EWL을 C로 보자. 이거야, C로. 이렇게 보자. 자, 저거를 어디에다가? 근해 공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자 이겁니다. 근해 공식에다가. 자, 근해 공식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근해 공식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2a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에 4ac 이렇게 되죠. 근해 공식이.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 시그마는 a분의 w에 1 플러스의 루트 1 플러스의 람다 제로의 2h 이 식이 나옵니다. 요 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딴 게 아니라 요 식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 식만. 이게 바로 뭐예요?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충격응력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식이죠. 아주 중요한 식.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아까 A분의 W는 뭐야? 정응력이라고 그랬죠? 정응력. 시그마 제로가 A분의 W라고 그랬잖아요. 무게를 던지지 않았을 때의 처음의 응력. 하중이 가만히 있을 때의 응력을 정응력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정응력 시그마 제로는 우리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요거를 시그마 제로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요걸 시그마 제로로. 이렇게. 자, 그럼 시그마는 다시 얘기해서 시그마 제로, 그죠? 1 플러스의 루트의 1 플러스 람다 제로의 2h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또 어떤 겁니까? 요겁니다, 요거. 자, 어떤 경우냐면, 자, 만약에 로프로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탁 멈췄다. 중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멈춰보면 H값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갑자기 멈춰버리면. 그러면 요 충격 응력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H니까 요 H가 제로가 돼버리면 요게 제로가 되고 뭐만 남아요? 루트 1만 남죠. 루트 1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럼 여기 1이 있고 여기 1이 있으니까 2죠. 그래서 시그마는 2 시그마 제로가 되죠. 자, 제로. 갑자기 정지됐을 때의 H값이 제로가 될 때는 충격 응력은 어디요? 정응력의 몇 배다? 2배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격증. 이거 아주 중요하죠. H가 제로일 때 갑자기 멈췄을 때의 충격응력값은 정응력의 2배다. 이거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7번 문제는 바로 뭐를 풀자는 얘기입니까? 뭐를 풀자? 요걸로 풀자는 얘기죠. 요걸 풀자. 자, 그럼 우리가 자, 충격응력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시그마는 A분의 W에, 그죠? 정응력이 요거니까. A분의 W, 정응력이 A분의 W에 1 플러스의 루트 1 플러스의 람다 제로의 2h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시그마 제로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제로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시그마 제로는 어떻게 된다? 면적이 20cm니까 20에. 그죠? 20에. 그 다음에 W가 얼마예요? 10이죠. 10. 그럼 약 0.5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시그마는 20분의 10. 그죠? 루트에 1 플러스의 1.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의 루트에 1 플러스의. 자, 람다 제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람다 제로는. 시그마 제로는 2 입시론이잖아요. 후크 법칙. 그럼 요거는 2에다가 L에다가 람다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럼 람다 제로는 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제로 L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가 얼마다?
2.1 곱하기 10의 6승. 시그마 제로가 요거죠. 아까 20에다 하니까 0.5 곱하기 L이 얼마입니까? 50cm죠. 50. 자, 그러면 우리가 람다 제로 값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0.121 나옵니다. 0.121c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0.12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2에다가 곱하기 h가 얼마입니까? 20cm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충격 응력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충격 응력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17.2가 나옵니다. 917.2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 람다 제로가 요게 아니고 요게 좀 잘못됐네요. 0.000012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0.0000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응력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충격응력. 충격응력이 이렇게 됩니다. 충격응력. 자, 충격응력은 일단 구했죠.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라? 정적응력과 비교를 해봐라 이랬습니다. 정력응력과 비교를 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제로분의 시그마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럼 시그마 제로는 얼마였었어요? 아까 시그마 제로는 얼마요? 요거죠. 요거 0.5죠. 그래서 0.5분의 917.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약 얼마 정도가 되냐면 얼마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약 얼마 정도가 되느냐 했더니 1834입니다. 1834.6 이렇게 나옵니다. 시그마 제로분의 시그마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충격응력은 이 얘기는 충격응력은 정응력의 몇 배? 1834배다 이 얘기죠. 충격응력은 정응력의 1834배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7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탄성한도가 1800, 종탄성 계수가 2.1 곱하기 10의 6승의 영광재료가 압축력을 받아서 250의 탄성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었다. 이때 최적을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최적을 구하라. 이 최적 구하라네. 이 최적을 구하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지금 탄성 에너지가 주어졌죠. 탄성 에너지. 그리고 지금 뭐예요? 압축력이에요. 압축력. 그럼 이게 탄성 에너지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 하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죠. 그럼 수직 하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 U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P의 람다잖아요. 람다. P의 람다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보면 응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럼 P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A다. 이렇게 되죠. 시그마 A다. 자, 그 다음에 후쿠의 법칙을 한번 또 적용해 봅시다. 시그마는 2입실론이다. 이렇게 돼. 2입실론이다. 시그마는 2입실론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는 2의, 자, 변형률은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람다 이렇게 되죠. 그럼 람다는 어떻게 돼요? 2의 시그마 L이다. 이렇게 되죠. 자, 얘하고 어디 갔어? 얘하고 얘를 각각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또 식이 어떤 식이 나올까요? U는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의 시그마 A의 그죠? 2의 시그마 L이다. 자, 그래서 U는 2의 시그마 제곱의 AL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탄성 에너지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최적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단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최적이죠. 최적. 이게 최적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최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쓰면
U는, 그죠? U는 22의 시그마 제곱의 V 이렇게 되죠. 고로 V 최적은 시그마 제곱의 22의 U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로 V는 시그마가 얼마입니까? 요거죠. 1800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2가 얼마? 2가 2.1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U가 얼마? 250. 250이면 250.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U가 얼마가 나오더라? 탄성 에너지를 계산을 했더니 324.1 이렇게 아니죠? V죠. U가 아니라 최적이니까 324.6cm 삼승이다. 이렇게 나오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최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푸니까 배웠던 것들이 솔솔솔솔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굉장히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배운 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적이 50cm 제곱의 영광봉이 온도 변화 20도씨가 되어도 길이가 변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5톤의 힘이 필요하다. 뭘 구하라? 선팽창 계수를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여름력에 관한 문제죠. 자, 일단 단위부터 통일을 하고 가죠. 센치, 킬로그램. 자, 25톤. 자, 하중 P는 얼마입니까? 킬로그램을 하니까 1톤은 얼마예요? 몇 킬로? 1000킬로죠? 1000킬로. 그러니까 25톤이니까 25,000킬로가 되죠. 이렇게 고쳐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이 50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선팽창 계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릉력을 하기 위해서 여릉력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릉력은 2의 알파의 델타 t다.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선팽창 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2의 델타 t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구만요. 그죠? 자, 여기 단면적이 줬고 하중이 주어졌으니까 응력은 구할 수 있죠. 그럼 응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선팽장에서 알파는 어떻게 돼요? 2의 델타 t의 a분의 p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a2의 델타 t의 p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는 a가 50에다가 그 다음에 2가 얼마예요? 2.1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델타 온도가 20도씨 P가 얼마? 25,000kg.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1.19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5승 센치 도시 센치 이렇게 되겠구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선팽창 계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탄성계수가 2.1 곱하기 10의 6승, 선팽창계수가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 철도 네일을 15도씨로 양단을 고정을 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응력이 850으로 제한을 하려고 한다면 열 응력의 뭐요? 온도 변화의 허용 범위는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5도까지 양단을 고정을 해놨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몇 도의 범위까지 허용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응력값도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자, 열응력은 어떻게 돼요? 열응력은 2의 알파의 델타 t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t는 똑같네요. 델타 t는 2의 알파의 시그마 이렇게 되네요. 시그마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네요. 요거는 자 2가 얼마죠? 2가 2.1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알파가 얼마요? 11.5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시그마는 85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델타 t가 얼마가 나옵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델타 t가 35.2도씨가 나와요. 35.2도씨. 자, 그렇다면 온도 변화의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허용 범위는 자, 얼마? 15도씨, 양단을 고정한 15도씨하고 그 다음에 35.2도니까 얼마까지 허용이 된다? 50.2도씨까지 허용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도, 50.2도씨까지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번서부터 10번까지 또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섹션 3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